총학생회 선거의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학우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방송은 인지미디어센터 유튜브로만 라이브 방송이 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총학생회 선거의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학생회 선거의 공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실내건축가까이공학번 최민석입니다. 시작 전에 앞서 간략한 차례 설명 후 시작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선거 소개 및 간략한 공약 발표 진행 후 패널들의 질문 15분,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토론회는 종료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모든 학우분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니 청중분들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 선거의 후보자님들 공약 발표 시작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제43대 정진 총학생회 선본 정후보 컴퓨터 디자인학과 이사학번 오지윤. 부후보 제약공학과 이사학번 김미소입니다. 정진 총학생회 선본은 인제대학교 학우분들께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정진 총학생 선본의 공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아가는 복지, 여러분과 나아가는 소통, 여러분과 나아가는 편의, 여러분과 나아가는 학업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아가는 복지에는 학우분들의 안전을 위한 몰래카메라 점검, 전기주차 차량 등록 확대, 중문 개당 관리, 양식 물품 및 부판 확대, 안전한 야간 통행을 위한 이동 인정관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아가는 소통에는 개근 캠퍼스와 교류 확대, 회의록 및 자치 예비 공개, 백곰토기 소통 범위 확대 및 발화 추가, 분실물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아가는 편의에는 운동장 개선, 인재정보 시스템 개편, 후문의 자동 개폐기 설치, 교내 와이파이 공유기 교체, 노후된 지하 열람실을 개편한 지상 열람실 설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아가는 학업에는 전공 및 교양 서적 비용 지원과 토익 자격증, 공모전 등 자기개발 비용 지원, 졸업 자가 시스템 활성화, 그리고 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웰컴 허브 설명회가 있습니다. 선본 소개 및 간략한 공약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패널들의 질문 시간입니다. 패널들의 질문 시간은 15시 27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패널들의 질문은 패널들의 간략한 소개 후 정 후보 또는 부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번 김한라입니다. 저는 인재정보 시스템 개편 공약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정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재정보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개편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정보 시스템은 현재 모바일에서 이용하려고 하면은 PC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에서 PC 버전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모바일에 적용할 수 있는 UI 등을 도입해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사용하기 쉽게 인재정보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PC 버전과 동일하게 기능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에 맞춰서 중요한 기능만 제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 PC 버전과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모바일로 접속 시에 PC 모드로 뜨는 창을 모바일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UI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회의형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앱으로 개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 후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A형 어플의 경우 신한은행에서 이용하는 외부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A형을 이용하는 학교가 똑같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걸 개편한다 해서 A형과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별적으로 어플로 개발할 가능성은 아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면 저희가 개편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부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거나 접속 지연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과 대비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학교 측과도 계속 논의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모바일로 전환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과 동시에 오류 등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들도 학교의 정보실과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부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졸업 자가진단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인데 만약에 전산팀이나 학교 측에서 납득하지 못하면 그 해당 졸업 자가진단 공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해주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자가진단 시스템의 경우 전산팀이나 학교 예산 문제로 공약이 불가능해지는 가능성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졸업자가 진단 시스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고학년이나 졸업 대상자가 담당 컨설턴트와 본인의 졸업 이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함께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 졸업 자가진단 시스템은 학과 조교님들께서 담당을 하시고 있지만 조교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학과 교육 이수 과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이 저희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과 추후 개선 논의 후 조교 선생님들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등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O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계열로 신입생들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신입생들을 계열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발표에서는 혜택 같은 부분만 강조를 하는데 총학이 파악하고 있는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한 문제점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공 자율선택제란 학과 전공 구분 없이 단과대학 계열별로 입학해서 1학년 동안 진로 및 전공을 탐색하고 2학년부터 선택한 학과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이 제도의 단점은 우선 학습 계획의 수립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선택 과목이 다른 수업에 비해 많아 체계적인 학습 경로를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학우분들이 느낄 부담감입니다. 오히려 전공의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의 심화가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여러 전공을 탐색하느라 특정 분야를 조금 깊게 파악하지 못한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과 간 불균형 문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기 학과 같은 경우 이 전공의 학우분들이 쏠림으로써 비인기 학과가 오히려 학우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 분들 및 행정분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운영의 부담이 좀 확대될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학과 이공학번 송창현입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상 열람실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지상 열람실 완공 후 기존의 지하 열람실은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은 둘 다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의 A 열람실을 저희는 도서관 3층으로 지상 열람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기존의 지하 열람실은 3층에 있던 서적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여 지하와 지상 총 2개의 열람실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열람실 완공 전까지는 학생들은 어디서 공부를 해야 하며 이용이 불가할 시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이 이용할 공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열람실을 이전하려는 공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열람실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B, C, D 열람실은 계속 이용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열람실 공사를 진행할 때 소음이나 조명 등의 개선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 열람실의 경우 A, B와 C, D 사이 공간이 어둡고 소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음 및 조명에 대한 문제가 기존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전기 주차 차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내 전기주차 등록 차량이 몇 대이며 어떤 근거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내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공간을 포함하여 785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차 등록 차량은 2025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190대임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주차 공간에 비해 정기주차 등록 차량의 수가 적고 그리고 학우분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는 최대 30대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를 할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주차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주차 관리 문제의 해결이 아닌 정기주차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 학교 공터 및 주차 공간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확인해 본 결과 모인식당 뒤편과 제동 2층에서 학군단으로 연결되는 곳 등 주차할 공간이 있지만 주차를 해놓지 않은 공간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차 공간이 많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주차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 자동 개폐기에 대한 공약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문에는 자동 개폐기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문에는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단순히 편의 개선 때문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 따라 정산 시스템이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업체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인건비 인상 등 문제와 관련하여 새 업체가 들어올 경우 자동 개폐가 아닌 24시간 무인 정산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정기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 늦은 밤이나 그리고 주말에 후문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많은 학우분들이 계시기에 이에 저희가 공감하여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IT 기계자동차공학부 20학번 이민호입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 중에 운동장 개선이 있는데 현재 교양 수업 등으로 인해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장 개선은 학우분들의 사용량이 적은 방학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축구부의 경우 운동장 부족함으로 인해 김해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학 중에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수업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우님께 다음 질문들이 있습니다. 분식물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값비싼 분식물일 경우 아기를 품고 갈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식물들의 주인을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실물을 청구한 사람이 물건의 특징, 종류, 브랜드, 모델명,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후 특징적인 흠집이나 내용물 또는 휴대폰의 경우 비밀번호나 잠금 패턴 또는 가방의 경우 안에 있는 특정 물건 등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고유한 정보를 질문해서 대조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모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무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각 단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웰컴 허브 공약으로 내세워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학별로 이제 박람회를 진행할 시 그 단과대학교에 소속된 학과만 학우들이 알 수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웰컴허브 설명회의 경우 어느 한 단대에 국한되지 않고 무학과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저희 공약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점을 두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열 학생들의 경우 1학기와 다르게 2학기는 계열에서 계열로 넘어가는 경우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저희는 이러한 공약을 생각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웰컴 허브 설명회의 경우 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데 무학과 학생 외에도 전과 및 박사 전공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웰컴업을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따라서 무학과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추후 전과 및 복수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도 자리가 남는다면 참여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의 대상인 무학과 학생들과 과학학과 회장, 교수님 등 지도자와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 마련해 놓으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패널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각 계열에 계열별 코디네이터 선생님분들이 계신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학회장 분들이나 교수님 등 지도자와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계열별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협력을 구해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또는 학생 상담센터와 같은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널들의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중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께서는 손을 드시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남성분. 안녕하십니까. 본초학과 영어학번 강태현이라고 합니다. 정 후보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진 총학생회 선본이 당선이 되신다면 정 후보님께서는 총학생회장직을 맡게 되시는데 학기 초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예산 편성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부분은 이번 후보자님의 공약을 봤을 때 운동장 개선 등 시설 부분에서 학교와의 소통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학교 측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후보자님의 공약 이행을 도와준다고 가정하였을 때 후보자님께서는 공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등록금 인상하실 건지 아니면 반대하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약 이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등록금을 동결로 가져가실 건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진 총학생회 선보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할 시에도 학우분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 공약을 무리하게 진행할 예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학우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저희 공약을 포기하고서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제 공약 이행에서 이행을 못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신 건가요? 시간상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학우들이 원하지 않는 등록금 인상을 하고 저희 공약을 이행한다 해도 학우분들을 위한 총학생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회색 코트 입으신 분 질문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공학 물리학번 정동현입니다. 부모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답변 중 모인 식당 뒤편에 또 지금은 본관에서 일하시는 교직원들로 인해 만차인 상황이고 제2동 뒤편 학군단 공터는 학군단들이 체력 단련 등의 이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더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기 주차 차량 확대 공약은 현재 주차
공간에 비해 등록 차량이 많아져 불법 주차가 증가하는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갖고 계신 다른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학군단 뒤편은 이제 ROTC 학생들이 훈련을 하는데 사용하고 모의식당 뒤편은 직원분들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당연히 주차 장소를 늘리고 싶지만 학교 부지를 늘리는 데는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학교 측과 협력을 하여서 지금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곰톡 개설이 몇 년도이신지 아십니까?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곰톡 개선은 23년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백곰톡 개설은 20년도 하나총학생의 공약으로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은 적고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백곰톡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곰톡은 20년도에 개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년도에 개설된 후 23년도까지 사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가 24년도 여원총학생회에서 백곰톡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그 백곰톡을 이용하면서 충분한 효과를 보았고 그리고 학부분들이 더욱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약을 저희는 가져왔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끝에 계신 남성분. 보건안전공학과 임원관 서현석입니다.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재정보 시스템 개편을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재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식으로 개편하여 편의성 및 안정성을 개편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정시를 접속하였을 때 저희가 가장 크게 느낀 불편함은 우선 모바일로 접속해도 PC 버전으로 화면이 뜬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약 사항을 설명했을 때 PC 버전과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바일로 접속 시에는 창을 모바일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UI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정 후보님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운동장 잔디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지금 운동 동아리 부원으로서 매년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운동장 잔디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장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인조잔디는 축구 경기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학교에서 말하는 걸 저희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교 운동부들이 김해대학교에 가서 이 훈련이나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홈구장이 있음에도 저희 학교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과 얘기해 본 결과 아마 늦어도 여름 방학에는 천연 잔디까지는 아니지만 더 질이 좋은 인조 잔디로 다시 바꾸게 되어 저희 학교 홈구장에서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때 잠깐 입으신 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IT 기계자동차공학번 정인성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전기 주차권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제대 교내 총 주차 칸수와 학생 정기권 대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교내에 주차하는 차량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수님, 교직원분들, 학교 관련 업체분들 다양한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빛강 뒤쪽 흔히 아는 철골 주차장의 경우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주차 칸수가 아닌 주차칸 바깥쪽에 주차를 하거나 이중 주차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고 제2동 주차장 혹은 학군단 주차장 등을 홍보를 하면서 정기권 수를 내린다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공약이 아닌 보여주기식 공약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부지를 늘리는 것이나 아니면 늘빛간 옆에 있는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언급했듯이 다른 학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요지이지 또는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가운데 혼자 앉아 계신 여성분.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번 김도원입니다. 아까 운동장 잔디 교체 말씀하실 때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는데 늦어도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나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자세한 일정을 조율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당선된 후 시설 계획 및 관리과 협의가 끝난 지점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잔디 교체 관련한 공약은 매년 총학생회가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현재 축구부는 매일매일 주말을 제외하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름 방학이 되더라도 짧게 2주 만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그럼 우리 학교 운동부가 훈련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운동부의 경우 방학 동안 전지훈련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지훈련을 가는 기간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도 지금 공약을 보면 글로컬 사업 관련한 공약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가 지금 글로컬 30에 선정됨에 따라 김해시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총학생회 선본 후보자로서 어떤 공약을 생각하고 또 우리 학교가 글로컬 30에서 어떻게 역할을 임해야 하는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글로컬 선정의 일부로 무학과 학생의 전공 자율 선택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담 코디네이터나 학생들의 전공 선택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계신 남성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상영리학과 1학번 진원입니다. 정호근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학과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는 성적과 상관없이 이제 학과를 갈 수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교수님들은 인원을 수용할 강의실 및 교육과정이 정해지지 않아 반대를 하는데 정호근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점과 상관없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웰컴 허브 설명회를 거쳐서 저희 교수님 등 이제 구체적인 인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학교에는 어떠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건지와 학교 측의 반대가 일어났을 때는 어떠한 태도를 임해 주실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과들 같은 경우 입시 실기를 치거나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학과 학생들은 이 시험들 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과로 갈 때 기존 2, 3학년도까지의 입시 체계의 도입도 고려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블랙나이트 회장을 하면서 축제 당시 공연 시간을 지연을 시켰던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경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잠을 주무신다고 일정을 선결을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대표인 총학생회 후보자로 나온 만큼 책임감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책임감이 부족하셨던 건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게 되신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잠을 자느라 어떤 축제 일정에 나오지 못한 좀 축제가 아닌 축제 때 공연을 지연을 시켜서 이제 경고를 받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회장, 부회장, 공연분과장과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경고를 받는 자리셨는데 기존 시간에 참여를 못하셔서 연락을 따로 들어보니 주무신다는 답변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아리실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아리실에서 같이 있다가 그 동아리 방 외에 거실로 불리는 저희 물품들이 있는 그 방으로 함께 이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축제 전의 상황이었고 축제 당일에 추가적으로 지연을 시키셔서 따로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맞으실까요? 아닙니다. 그 늘피가 4층에서 진행했던 회의 혹시 3층 동아리연합회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 앞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저희 공연 시간이 포함이 돼서 기존 곡수로 저희가 생각했던 러닝 타임이 넘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공연 시간이 좀 지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공연한 다음에 원래 기존에 드렸던 시간보다 총 7분가량이 공연 후에 쟀을 때 늦었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멘트가 끝난 후 기존 공연 시간을 이미 충분히 지키지 않았고 그 기간이 7분, 8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랙나이트 동아리 특성상 악기를 움직이고 앰프를 꽂고 그로 따른 페달보드를 옮기고 근원을 교체하는 시간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던 일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는 주의를 받고 충분히 사과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책임감이 막중한 만큼 이 올해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입후보를 하게 됐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모두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선에서